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공부해볼게요. 근데 이제는 게임을 못해. 결혼 조건이 게임을 안 하는 거. 너무 우리 와이프가 게임을 싫어해서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게임을 싹 정리하래. 그래서 그 돈판도 정리했던 거야. 싹 모든 걸 다 정리해. 눈물을 머금고 와이프가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결혼, 그러니까 예전까지 보는 앞에서 삭제 버튼을 눌렀어. 그 심정을 아니 너희는? 그거보다 너무 크고. 내가 그걸 한 6년 했거든. 6년 했던 게임 캐릭터가 서버별로 16개씩 내가 6개 서버를 했단 말이야. 96개. 그게 전부 다 말려있어. 어쨌든 간에. 자,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선을 제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푸시면 돼요. 대신에 저런 조건들이 의미하는 바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표현이 되고 있으면 이 아이를 표준형으로 바꾸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럼 우리 생각합니다. A하고 B가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구나. B하고 C가 절편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자, 저 문제에서 A하고 B가 플러스래요. 기울기가 플러스네요. 그렇죠? 이걸 곱한 값이니까 결국은. 그러면 기울기는 플러스가 되겠네. 맞아요? 아니죠. 착각하시면 안 되겠지. 이 틀을 기억해야지. A하고 B를 곱한 값이 플러스면 기울기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저 아이 첫 번째 기울기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두 번째, B하고 C를 곱한 값이 0이래요. 이게 0이라네. B가 0일 수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렇죠? 그럼 누가 0이 돼야 돼요? C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Y 절편은 0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고 Y는 0이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A하고 B를 곱한 값이 이번에 음수니까 음수와 마이너스가 만났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B하고 C를 곱한 값이 음수니까 이것도 음수인데 양수가 됐으니까 양양이네.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괜찮죠?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푸시면 되는데 실수만 안 하시면 되고 이 마이너스만 주의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시험에서 거의 안 틀려요. 어떤 거 한번 풀어볼까? 너무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직선이 그림과 같을 때 저 아이가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그림 안에서 따올 수 있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얘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의 값이 음수야. 양수. 그리고 이 아이의 값은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B하고 A는 A랑 B를 곱한 값은 양수예요. B하고 C는 B랑 C를 곱한 값은 음수입니다. A랑 B의 부호는 같고 B랑 C의 부호는 다르다면 A랑 B의 부호가 같았으니까 A랑 C의 부호도 당연히 다르겠죠. 이 정도는 가능하죠. 자, 이것만 가지면 저 문제는 충분히 풉니다. 이 I는 Y는 마이너스 A분의 CX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될 테니까 A랑 C는 음수래요. 만났으니까 양수가 될 거고요. A랑 B는 양수인데 만났으니까 음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 느낌 살려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여기는 무난하게 봅니다. 자, 다음 볼게요. 직선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난다. 항등식이죠. 자, 항등식이자 정점이자 기타 등등의 의미들을 품고 있습니다. 점 P의 좌표를 구하자고 했으니까 우리는 일단 먼저 당연히 K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되겠죠. 묶어봅시다.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의 K가 있다.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플러스 2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둘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이 둘의 교점을 찾아봤더니 이 두 식을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과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을 더해봅시다. 사라지고요. 5x 만나서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x의 값은 5분의 마이너스 1. 준정, y는 그럼 얼마예요? 5분의 2. 자, 이런 느낌. 그래서 K좌표는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이 아이의 값도 0이고 이 아이의 값도 0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도 했지만 의미적으로 보자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뭐 똑같은 얘기인데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직선이 K값의 관계없이 항상 저 P를 지난다. P는 두 직선의 교점일 거고요. P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의 Y절편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지겹잖아요. 그렇죠?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6-3번 문제. 자, 두 분은 지금 풀려 있으니까 제가 연습장을 드릴 테니까 거기다 한번 풀어보세요. 대학수는 오, 다들 잘하시네요. 좋아요. 자, 크게 없진 않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식을 만들어 보시고 P라는 좌표를 구한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식 만드시고 Y좌표 구하면 되는 그런 형태의 식이었습니다. 준정아, K값은 얼마였어요? K값이 음, K를 구해야 돼. 아니 그냥 K값. 혹시 K값 구하신 분? 이 문제에서는 K값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원하는 건 P라는 좌표, 그 좌표에 중점을 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나도록 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을 그냥 그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K값을 만약에 구하려고 작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K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 뭐 마이너스 2분의 3 정도 나오면 되겠죠. 왜냐면 그래야 4K 마이너스 1을 나누기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올 테니까. 그렇죠?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당연히 x의 개수를 y의 개수로 나누는 게 기울기잖아요. 이항한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k값은 마이너스 2가 방법이 만들어지면 식을 만약에 k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성분과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이거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도 이미 만났을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중학교 2학년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0,2라는 점이 있고요. 3,-1이라는 점이 있어요. 자, 이 두 점을 연결한 성분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직선이 얘네들을 지난대요. 그렇죠? 그럼 중학교 때는 그냥 뭐 시키죠? 0,2랑 3,-1 대입해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0,2를 여기다 대입해서 x에 0, y에 2가 들어갔으니까 0,2를 지나는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m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m의 값은 3분의 4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3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또 대입했으니까 3m 플러스 1 플러스 3m 마이너스 2는 0 하면서 6m의 값이 1 그래서 m은 6분의 1 그리고 보기 중에 6분의 1하고 3분의 4 있는 거 찾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아니면 6분의 1부터 3분의 4까지의 요 이렇게 풀라고 시키거든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대입하라고 시켜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우리는 알아야죠. 자, 일단 이 아이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뭘 하셔야 돼요? 묶어보셔야 돼요. 자, y가 있습니다. y는 mx 플러스 3m 마이너스 2라는 형태죠. 얘만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m으로 묶여서 x 플러스 3 마이너스 2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원, 이 직선은 기울기가 m이고 어떤 점을 지나는? 그렇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는 정점을 지나는, 마 3, 마이라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얘를 지나고 이렇게 지나가려면 요 값과 요 값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이 그냥 선생님 그러면 정점 뭐하러 구해요? 그냥 이렇게 범위 해가지고 그냥 구하면 되지. 뭐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자. 3분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점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얘를 그냥 제가 이으로 마이너스 4라고 하고 기울기를 얘를 임으로 3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아이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0은 아니고 0보다 크고 m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수준 이거 맞아 틀려. 이거든 이거든 맞아 틀려. 아니죠. 첫 번째 눈치챘네. 또 이게 아니라고 눈치채신 분. 시험아 눈치챘어? 왜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지성으로 대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대입해놓고 그냥 무조건 안쪽이라고 그냥 놓고 대놓고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간다는 건 기울기가 커졌다는 거야, 작아졌다는 거야? 작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실제로 답은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m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애초에 0이 될 일은 없어요. 맞죠? 그치, 지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건 얘 기준에서는 커지는 거지만 얘 기준에서는 작아지는 거죠. 답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만약에 이게 객관식이면 거기엔 당연히 이거 두 개가 다 들어가 있겠지. 그럼 본능적으로 뚝딱 대입하고 안쪽으로 간다라는 거 그냥 왜 습관적으로 이렇게 풀었을 때 그렇게 답이 나왔으니까 그냥 외웠던 애들은 그렇게 가는 거고 우리 생각해야지. 정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선이 만약에 이 점이 이쪽에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점이 그쵸?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얘랑 똑같이 이 아이와 이 아이 범위 이게 원래 답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이 사이로 들어갔더니 범위가 이렇게 되어버렸어. 그치? 얘가 또 이쪽에 들어갔을 때 또 얘기가 다를 거고 요 사이로 들어갔을 때 또 얘기가 다를 거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정점의 위치를 아는 건 중요해요. 특히 너희는 그냥 대충 푸는 아이들이 아니잖아. 완벽하게 풀어야 되는 아이들이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정점의 위치를 체크하시고 그 정점 위치에서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이게 진짜 이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바깥쪽을 얘기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버전은 최근에는 잘 안 나와요. 고등학교에서는. 요즘 고등학교에서 잘 나오는 패턴은 이런 패턴입니다. 3, 4분면, 4, 4분면, 1, 4분면처럼 어떤 특정한 4분면에서 만난다든지 어떤 특정한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단순하게 선분해봐라 했더니 애들이 어떻게 풀어? 점 두 개 딱 대입하고 그냥 풀어버리더라.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어지더라. 왜? 그냥 대입만 시켜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4분면 얘기를 좀 많이 이제 꺼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얘기를 한번. 자, 이 문제는 이제 선분 문제였으니까 패스하고요. 두 그래프가 일사분면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아이는 우리 눈에 뻔히 보입니다.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프 그릴 때 지율아 어떻게 그려? 이거 만약에 그래프 그리라고 시켰어. 그럼 너 보통 어떻게 그려? 좋아. 중학교 잘 나왔는데. 우리가 직선을 좌표 표면 추억 조금 줄까? 시훈 추위를 잘 안 타? 겁나 많이 타는 그 자리가 겁나 추운 자리인데. 거. 일단 바람 세기는 줄였어. 자, 우리가 직선을 그릴 때는 기울기를 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특히 이거는 이제 미지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변수가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x에 0 대입해서 y는 2, y에 0 대입해서 x는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해주시고 거기다가 선 연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근데 일사분면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강제로 뭘 시킨 거야? 여기를 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는 거야?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풀어봅니다. 근데 이것도 잘 안 나와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는 기울기가 세팅이 안 됐고요. 두 번째가 4, 4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m의 값의 범위를 줬습니다. 그리고 a, b의 값을 구해보자. 4, 4분면에서 만났네요. 자, 이 녀석의 의미는 식의 형태입니다. x에 0 대입하면 y는 b죠. 그렇죠? y에 0 대입하면 x는 a죠. 그게 결국은 x절편과 y절편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i는 얘가 4, 4분면에서 만난대요. 둘이. 그러면 여기가 x절편이고 여기가 y절편인데 이 i와 저 직선이 여기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 직선의 정점을 생각해 보면 y는 m으로 묶여서 x 플러스 1 플러스 2. y 이항이고요. m으로 묶어서 x 플러스 1 플러스 2. 그럼 이 i의 정점의 좌표는 마일, 2.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는 구성이니까 당연히 안쪽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저런 범위가 나왔다.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다음 뭐 이거 알면 우리가 이거 좌표는 마이너스 2,2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요점의 좌표는 자 1 가고 4 떨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고요. 그리고 4분의 1이 되려면 4 가고 1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상당히 크네. 여기가 7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8 가고 2 떨어지는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요 녀석입니다. 이번에는 직선이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정수 m의 값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거 말고 설명 먼저 좀 듣고. 이거 풀어도 되겠다. 좀 헷갈리겠다. 자, 일단 직선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먼저 정점부터 해석을 합니다. y가 근데 이 문제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약간 뭔가 살짝 공통점이 보였을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그쵸? 최소한의 배려야. y 앞에 뭐라도 붙어 있잖아? 최소한의 배려가 없는 거지. 그치?
이항하고 나누고 또 그것과 연산까지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목적은 너희가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걸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연산의 목적성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Y의 계수는 깔끔하게 처리해 주는 게 매너.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매너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그렇죠? 자, 어쨌든 사사기요. 자, 그러면 얘를 이해시켜서 Y는 여기도 M이 있고 여기도 M이 있었어요. 그래서 M으로 묶였더니 요거 X랑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1. 그리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지. 잠깐만요. 저거랑 만났으니까 잠시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점을 나가버렸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A, B라는 정점을 구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를 봤더니 지금 밖에 이런 게 하나가 남게 돼요. 그렇죠? 형태상으로 보면. 물론 이걸 이렇게 묶을 수는 있죠. 얘를 요거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뒤쪽에 있는 녀석을 M 플러스 3 플러스 4로 쪼개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얘도 M 플러스 3, 얘도 M 플러스 3이 있으니까 이렇게 묶는 게 가능해요. 그렇죠? 공통인수로. M 플러스 3, X, M 플러스 3에는 1이 곱해진 상태인 거니까. 그리고 Y는 넘어갔고 밖에다가 플러스 4를 남기면 얘는 그런데 M의 값에 관계없이가 아니고 M 플러스 3의 값에 관계없이 형태가 바뀌어버려요. 해석 자체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모르겠다. 그냥 M에 대해서 정리해버리자. M에 대해서 정리해버리자. 그래서 X 플러스 1에 M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간 플러스 3x 마이너스 y 플러스 7은 0. 차라리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라는 식으로 풀리겠죠. 항등식으로. 그럼 x 값은 마이너스 1, y 값은 x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니까 y 값은 4. 이렇게 구해도 돼요. 여기서도 마일 4 나왔고 여기서도 마일 4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어요. 물론 이렇게 묶어도 되지만 아마도 이런 식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좀 더 접근하기는 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등식과 정점은 동일한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라는 무엇을? 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3, 4분면을 지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지워요. 우리가 직선이 어떤 4분면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는 누가 결정할까요? 그 기준값을 무엇으로 설정해야 될까요? 기울기. 그리고 y절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기울기와 y절편.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한계치가 있어. 어디? 딱 원점. y절편이 원점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되겠죠.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맞잖아요. 얘가 y절편이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3, 4분을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y절편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붙어요. 원점 지나도 어차피 안 지나니까. 그 다음에 얘가 기울기가 만약에 플러스가 된다면 이건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인 상태잖아. 마이너스인 상태. 그쵸? 근데 기울기가 만약에 0보다 커지면 무슨 상태가 벌어져? 이렇게 되버리죠. 그럼 안 되겠지. 그쵸?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뭘로 접근해? 기울기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y절편이기도 하지만 자, 얘가 이 점을 지난다는 건 1 마사. 기울기가 마사라는 소리예요. 자, 기울기가 마사보다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너 큰일 났다. 아, 너 음수에서 굉장히 취약하구나. 커지는 거. 커지는 거야. 절대 컸어. 너 음수 헷갈리면 안 돼. 그렇지? 우리가 기울기라는 건 왼쪽 보는 게 아니고 오른쪽을 보는 거야. 자, 중학교 때 우리가 이런 거 공부를 해요. 애들이 하도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B는 A보다 작다 이렇게 배우죠. 만약 여기서 이런 녀석이 하나 더 있었으면 여기가 dx면 B는 D보다는 크다 이렇게 배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갈수록 기울기는 무조건 커지는 거예요. 음수 양수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올라가면 커지는 거예요, 기울기는. 근데 이게 왼쪽을 보면 헷갈리죠. 그렇죠? 왼쪽을 보면 헷갈리는데 이쪽을 보면 봐봐. 얘가 이렇게 가면 올라간다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올라간다. 근데 왼쪽을 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이 그림이잖아.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잖아. 그러니까 정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을 보면 올라가는 느낌이 확 들죠. 이게 음수에서도 올라가잖아. 양수에서도 올라가잖아. 근데 왼쪽을 보면 뭐 하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올라간다고, 커진다고 생각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보통 여기를 보거든요. 근데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여러분들이 시선이 이쪽으로 가. 신기하게. 진짜 그렇다? 우리 직선 문제를 풀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 이쪽을 본다. 근데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러분 이쪽을 본다. 신기하게. 이쪽 안 보잖아요. 오늘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을 보잖아요. 그렇죠? 이건 본능이야. 왜? 사람은 높은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아파트도 고층이 더 비싸잖아. 자, 이쪽을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작다 크다를 이해하기가 편한 거야. 그치? 근데 이쪽에서 어딜 봐? 왼쪽을 본단 말이야. 그치, 준정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갔는데 커진대. 헷갈리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이쪽을 봤다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직선을 볼 때는 왼쪽, 오른쪽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오른쪽만 보는 거야. 거기서는 양수다 음수는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오른쪽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지금 이때 이 시점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건 알고 계시죠? 마이너스 4보다 어떻게 되는데요? 크거나 같아지기만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식에서의 기울기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얘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저 아이의 값이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되셨나요? 근데 이렇게 가기도 하죠. 에이, 난 아무것도 모르겠고 뭐 0,0 지나면 되겠지. 자, 0 대입을 해버려. 그러면 m의 값은 마이너스 7이네. 똑같은 답이죠. 그렇죠? 요거 m 마이너스 7 나오잖아. 요것도 마이너스 7 나오잖아. 0보다 작다도 추가해야 돼. 0보다 작다. 추가해야 돼. 왜? 0보다 작다. 저는 이렇게 하니까 양수는 안 돼요. 안 돼. 아까 했잖아. 양수면 안 된다고 써놨는데. 1 플러스 3. 안 된다고.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양수면 안 된다. 정리까지. 정리까지 해야지. 그렇지. 자, 요 녀석은 기울기가 양수면 안 된다. 그러니까 m 플러스 3의 값은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뒀어요. 됐어요? 자, 요 두 가지 연립방정식으로, 부등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는 거 같지? 그냥 원점 대입해도 어쨌든 한쪽의 경계값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마이너스 7보다 얘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판단하려면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 눈으로 해석하는 수가 가장 정확하겠지. 찍고 가는 거. 괜찮겠죠? 자, 이런 느낌 알려주시고. 아까 제가 정리할 때 한등식으로 가는 버전이 여러분 좀 편하실 거예요. 이게 이 n 플러스 3으로 강제로 식을 살짝 변형해서 묶는다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그렇게 친숙한 개념은 아닌 겁니다. 쌤, 기울기 0이면 기울기가 0이면 0이면 되지. 0이면 되지. 그거는 0은 되지. 저 n 플러스 3이 너무 드는 거 n 플러스 3이 0보다 작고 작거나 같다. 디테일이 살아야 돼.
고마워요. 그렇죠? 0이면 되죠? 평행하니까. 오, 집단위성 너무 좋네요.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두 직선의 교점과 점을 지나는 직선이 저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K를 설정하겠죠. 6x-y 플러스 6 플러스 K에다가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물론 이 아이가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건 알겠는데 그 교점을 지나면서 어떤 점도 지나고 싶어요? 이 점도 지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이 결국은 이 점을 지난다는 거니까 대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교점을 지난 직선이 걔도 지난다고 했습니다. 얘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이들의 교점을 지난 직선이 저기에 1,2라는 점을 얘도 똑같이 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선의 형태니까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셔도 성립하겠죠. 대입해 봅시다. 1과 1을 대입합니다. 1, 2, 1, 2,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지금 10이 되고 플러스 K인데 슈루루룩 해서 5K는 0.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또 뭐 해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2를 이제 바꿔야 돼. 얘를 마이너스 2로 바꿔서 이제 계산도 해야 돼. 그러면 요거 그대로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2니까 마 4x 마 8y 플러스 10 그리고 정리해 주시면 그래서 답은 2하고 마이너스 9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괜찮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뭐 똑같은 방식입니다. 점을 지난다 대입하시고 K 값 구한 다음에 식을 완성하자.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기울기가 주어졌네요. 자,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주어졌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저들의 한번 교점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저 둘의 교점이니까 웬만한 거 암산이 안 됩니다. 누가? 6x 플러스 6y 3을 곱했고요. 밑에 식에다 2를 곱했습니다. 둘을 빼줬고요. 사라집니다. 더해서 20y 뺐으니까 플러스 9는 0. 진짜 암산이 안 되죠. 그럼 y의 값은 마이너스 20분의 9라는 값을 가지게 되네요. 맞지? 틀리면 안 되는데 뺐고 20y 9. 자, 그럼 x 값도 나오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0분의 1. 오, 준정아 있어 보인다. 딱 반짝해. 살짝 있어 보인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값이 나왔고요.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y는 이게 정점이 되는 겁니다. 9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20분의 9 그리고 마이너스 20분의 1 뭐 이렇게 설정하시면 분명 X랑 Y 바뀌는 x는 마이너스 플러스 20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0분의 9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죠? K 값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만약에 K 값을 구하라고 하면 K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점을 교점을 지난 직선을 방정식으로 보통 K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날 때 K 값을 구하라고 한다는 거죠. 정리해서 기울기 좀 그렇지. 근데 뭐 실제로 그런 걸 구하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그렇지. 자, 그 다음 나옵니다. 요거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한 점을 주는 이유는 미지수가 K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두 점을 주는 이유는 미지수가 하나가 더 생겼다는 거고 여기를 보시면 미지수 하나가 더 등장을 해요. 항상 방정식은 미지수와 조건, 식의 개수를 맞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 두 점을 가지고
K와 저 A 값을 모두 구하라는 그러니까 연산을 좀 더 번거롭게 만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봅니다.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저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이거 풀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녀석은 y를 0으로 만들면 x는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를 0으로 만들면 y는 4가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에요. 첫 번째 직선. 자, 두 번째 직선. y를 0으로 만들면 x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x를 0으로 만들면 y는 5분의 12 이렇게 됩니다. 아까 여기 4였죠? 5분의 10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림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이들의 교점을 지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대요. 당연히 어디? 중점을 지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우리는 저 식을 이제 써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플러스 k를 넣고 3x 마이너스 5y 플러스 12는 0이라고 있고 여기 xy에다가 마이너스 1과 0과 마이너스 1과 0을 대입하면 자연스럽게 k 값을 구할 수가 있죠. 뭐 그렇게 가도 되지만 선생님 저 그냥 번거로운데 이 교점좌표 그냥 구하고 싶어요. 교점 그냥 구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자, 이 아이와 이 아이의 교점만 구하면 돼요. 첫 번째 식에다 5를 한번 곱해보면 10x 플러스 5y 마이너스 20은 0 3x 마이너스 5y 플러스 12는 0 둘을 더해보면 13x 날라가고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8은 수치가 장난이 아닌데 이상한 거 맞는 것 같은데 5 곱해서 5 곱해서 5 곱해서 더해서 사라졌고 13에다가 그러면은 13분의 8 수치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럼 x가 지금 13분의 8인 거니까 뭐냐 이거 13분의 16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인 거니까 y의 값은 13분의 92, 36 뭐 이런 값이 나오죠. 13분의 36이에요. 그냥 k가 구하는 게 편할 거였다. 그냥 k가 구할까. 슬프다. 어쨌든 온 김에 자, 이 점과 이렇게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데 k 구할까? 지금이라도? 자, 그냥 k 구할게. 지금이라도. 아니야, 그냥 k 구하자. 자, 그냥 하던 대로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였고요. 0 사라졌고요.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k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3에다가 10이니까 플러스 9. 자, 그러면 마이너스 6 플러스 9k가 0인 거니까 k의 값은 3분의 2 이렇게. 자, 여기 3분의 2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값이 우리가 원하는 직선입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 플러스 2x 마이너스 5야 92y 플러스 8은 0 그러면 4x 마이너스 3분의 7y 플러스 4는 0인데 요거를 12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3 곱해서 12x 마이너스 7y 플러스 12는 0 이렇게 이거 쓰면 됩니다. 그치? 지정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두 직선을 교점을 지나고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 2등분 하려면 당연히 중선이 돼야 된다고 아까 했으니까 중선이라는 건 중점을 지날 테니까 그 점의 좌표는 바로 뜨겠죠. 이들의 중점이니까. 그리고 이걸 지나는 녀석을 찾기 위해서 이 k라는 식에다가 이 항등식에다가 마일명을 대입하시고 그때 k 값을 구하시고 k 값을 가지고 k k는 어디서 나왔냐? 어쨌든 k가 아까 구했으니까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옵니다. 물론 좀 전에 제가 제가 시도했던 요걸 가지고 풀도 되기는 해요. 10분의 8에서 요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뭐야? 말자.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가면 직선에서 이제 앞부분 전반부가 끝난 거예요. 전반부가 끝났고 이제 남은 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근데 여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직, 뭐 위치 관계 이런 것들 나오는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난 내용들을 다루는 건 아니고요. 쭉 문제를 풀 거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신발끈 공식 뭐 이런 얘기를 조금 쭉 진행을 하면서 뭐 뒤에 있는 뭐 이등분선 구하는 거 이런 것까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일단 오후 수업 때 직선 조금 마무리할 거고요. 시간이 조금 허락한다라고 한다면 원까지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 시간 봐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2시 1분이고요. 1시간 식사하시고 요 시계로 1시가 아니고요. 여러분 핸드폰 시계로 1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핸드폰 시계로 1시에 다시 모이기로 하겠습니다. 뭐 어? 여기서 보면 여기서